닭고기,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풍부, 소화 흡수 잘 되는 산성식품. 쇠고기보다 메치오닌을 비롯한 필수 아미노산이 더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즉, 메치오닌의 경우 쇠고기는 100g 중 0.43g인데 닭고기는 0.64g이며 라이신은 쇠고기에 1.76g이 들어있고 닭고기에는 1.95g이 들어있다. 특히 메치오닌은 쌀이나 식물성 식품에는 적은 것인데 간장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메치오닌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적어도 된다는 체단백질의 저작 효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닭의 영양가는 영계인 5개월에서 7개월까지의 것이 가장 높고 너무 어리거나 알을 낳았던 닭이나 늙은 닭은 고기가 질기고 영양가도 떨어진다. 더위가 심할 때는 식욕이 떨어지고 만성피로 등 이른바 여름을 타는 증세가 잘 나타난다. 건강관리를 가장 하기 어려운 철이 삼복이다. 사람들은 땀을 많이 흘리며 기운을 차리지 못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운을 못 차리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양 섭취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보신이란 말이 있었고 여러가지 음식이 추천되었다. 삼복 중에 보신식품으로 손꼽은 것이 영계백숙이다. 까다로운 요리 솜씨를 부리지 않아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또한 영계백숙이다. 인삼과 찹쌀, 밤, 대추 등을 넣든가 마늘을 넣고 푹 구운 영계백숙은 몸을 보하고 영양별식이다. 이 영계백숙은 맛도 별미이고 인삼이나 대추, 밤, 마늘의 강장 효과가 더해진 확실한 보신식품이다. 이 외에도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닭고기 요리에는 닭고기 무침, 닭구이, 닭국, 닭김치, 닭볶음, 닭적, 닭조림, 닭지짐, 닭내장 요리 등이 있다. 닭고기는 육식을 주로 하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에서 더 많이 소비되고 육식의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담백한 맛을 찾게 되기 때문이다. 삶은 로스트 치킨을 차갑게 식힌 다음 마요네즈 소스를 듬뿍 친 채소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 것이 콜드 치킨이다. 실처럼 찢어서 샐러드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한국식 닭고기 냉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닭고기를 먹으면 풍이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도 잘못된 일이다. 지질의 분석 결과를 보면 다른 육류에 비해 포화지방산이 오히려 적고 콜레스테롤의 양이 두드러지게 많지도 않다. 그러나 닭고기도 다른 육류처럼 무기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므로 채소나 해조류 등과 곁들여 먹는 것이 좋다. 당근의 붉거나 노란 색소는 카로틴인데 색이 짙은 당근에는 6에서 10mg%나 들어있다. 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바뀌기 때문에 프로비타민 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타민 A로 따져 4000IU나 된다. 이 4000IU 중 3분의 1이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근을 채소 중에서는 비타민 A의 왕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비타민 A는 피부를 곱고 매끄럽게 해준다. 몸 안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살결이 거칠어지고 병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여드름이 돋기 쉽고 잘 곱는다. 그 밖에 야맹증을 막아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당질로서는 설탕, 녹말, 펜토산이 있어 당근의 단맛을 낸다. 무기질로 인보다 칼슘이 많아 당근은 알칼리성 식품이다. 한방에서는 당근이 홍역, 빈혈, 저혈압, 야맹증 등에 좋다고 전해지고 있다. 홍역 초기에는 높은 열이 나서 식욕이 전혀 없어져 어떤 음식도 입에 당기지 않는데 그런 때에 당근과 올방개, 늪이나 연못에 많은 방동산익과 식물,
뿌리의 삶은 국물을 계속 먹이면 쉽게 회복된다고 한다. 비타민 A의 공급원으로 당근은 동물의 간과 맞먹기 때문에 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당근이 가장 좋다. 장수에 관해서 연구한 일본 학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장수촌 사람이 당근과 호박을 상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비타민 A는 물에 녹지 않고 가열해서 분해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름으로 데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당근이지만 비타민C 산화 효소가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채를 할 때 섞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주스를 만들면 다른 채소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하게 된다. 무채를 할 때 식초를 섞어 산성 pH 3으로 하면 효소의 작용이 억제된다. 당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황달에 걸린 것처럼 피부가 노랗게 되는데 건강에 직접 해를 주지 않으며 먹는 것을 중지하면 곧 정상으로 된다. 날것으로 먹을 때 석유 비슷한 냄새가 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당근의 독특한 향기 성분이므로 그런 것은 익혀 먹는 것이 좋다. 대구 지질 함유 적어 맛이 담백 허약한 사람의 보신제로 유용. 대구는 꽁치나 청어보다 지질 함량이 훨씬 적어 맛이 담백한 것이 특색이다. 비린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도 대구는 잘 먹는다. 의약용으로 쓰이는 간류는 대구의 간에서 빼낸 것으로 비타민 A와 D가 가장 많은 것이다. 보통 대구는 얼간, 자반 등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특히 눈알은 영양가가 높고 맛도 일품이므로 고급 요리에 사용된다. 알은 알젓을 만들어 먹으며 아가미와 창자는 창란젓을 만든다. 창란젓은 창란 1.8리터에 무채 썬 것 500g, 소금 1.1kg, 고춧가루 500g, 마늘, 생강 소량을 섞어 만드는데 창자나 아가미를 소금에 절였다가 양념과 버무려 익힌다. 이렇게 대구는 거의 버리는 것이 없이 모두 이용된다. 옛부터 젖이 부족한 어머니가 대구탕을 먹으면 젖이 많아진다고 한다. 민간요법으로 전해지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회충에는 큰 대구 한 마리를 물로 씻지 않고 달여 먹으면 구충이 잘 된다고 하여 유종에는 껍질을 물에 담갔다 붙이면 잘 듣는다고 한다. 여하간 대구는 몸이 허약한 사람의 보신제로 권장할 만한 식품이다. 대구 매운탕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 온몸을 훈훈하게 해주며 해장국으로 먹어도 시원하고 주독이 잘 풀리는 음식이다. 대구는 몸이 무르지만 비리지 않고 구수하다. 냄비에 파, 마늘, 생강 등을 넣고 고추장을 풀어 간을 맞춘 국물을 붓고 끓이다가 대구와 참기름을 넣어 약한 불에 천천히 끓이면 맛 좋은 대구 매운탕이 된다. 맥주 안주로 흔히 쓰이는 대구포는 대중적인 식품이다. 대구포는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것을 절반으로 잘라서 말리는데 소금으로 절였다가 말려서 만든다. 사용하는 소금의 양은 대구 120마리에 대해서 소금 50kg 가량이다. 대구는 150m 가량이 깊은 해저에 사는데 수온이 3에서 4도씩 가량을 좋아한다. 여름철이 되면 북쪽으로 이동하든지 더 깊은 곳에 수직으로 이동하게 된다. 옛날에는 청원군 가덕 대구가 맛이 제일 좋은 곳으로 알려져 왔으나 요즘은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어 아쉽게 되었다.